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막 나가고 라이브 제외하고는 앉아서 찍는 게 좀 된 것 같은데 뭐 연말이라 그런가 어쨌든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1월 이제 2025년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슨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찍으려고 했던 영상이 있어요. 이 수선에 대한 영상인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 옷을 사시는데 사이즈를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옛날에 한번 찍긴 했어요. 핏 앤 사이즈라고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는 좀 더 자세히 다뤘었는데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더 자연스럽게 실제로 제가 쇼핑할 때 사이즈를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진아님한테 맞는 사이즈 너무 개인의 기준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스타일리스트 일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예인분들을 다 한 명 한 명 피팅을 보고 옷을 구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스케줄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이제 신체 사이즈, 몸무게 이런 것들로 조금 파악을 해서 이제 직구를 정말로 많이 한 사람으로서 한 10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한 사람 입장으로서 오늘 얘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면 이 사이즈라는 기준이 굉장히 개인차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누군가한테는 딱 맞는 사이즈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딱 맞는 사이즈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조금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뭔가 객관적인 수치화된 영역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저는 항상 옷을 살 때 핏감이라는 영역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으로서 접근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옷 자체가 크게 나온 옷인지, 이 옷 자체가 작게 나온 옷인지, 혹은 슬림하게 나온 옷인지, 이 옷 자체가 좀 레귤러하게 나온 옷인지, 진아님 그러면 그거는 사이즈로 정의되는 영역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디자인의 의도, 브랜드 자체에서 옷을 만들 때 오버핏으로 만드는 옷은 애초에 패턴을 만들 때 패턴 자체를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고, 어깨 봉제선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서 이 옷을 딱 입었을 때 이게 오버핏 뭐뭐구나, 이게 오버핏의 어떤 아이템이구나의 느낌을 낼 수 있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초에 오버핏으로 나온 자켓이 있다면 50 사이즈든 48 사이즈든 46 사이즈든 44 사이즈든 이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오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이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 모델샷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입고 있는 거. 저는 지금 오버핏의 예시를 드렸지만 큰 옷, 작은 옷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모델샷이에요. 실제로 입고 있고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보는 게 저는 사이즈를 고르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특정 어떤 옷을 산다라고 하고 그 사이즈까지 가는 이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마르시엘라의 블랙 스포츠 데님 범버 재킷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친구의 모델 키가 180입니다. 근데 모델 180이 입었는데도 지금 허리 기장보다 이 전체 총 기장이 많이 내려오고 소매도 조금 남죠. 그러니까 이 옷은 애초에 오버핏으로 만든 옷이에요. 누군가 입었을 때 이 옷이 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오버핏 패턴으로 만든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악하셨으면, 이 친구가 지금 180인데 50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48은 제가 무조건 안 되겠죠. 제 키가 174니까. 그리고 44, 46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었을 때 오버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오버하지만 최대한 뭔가 레귤러하고 그 오버한 맛만 낼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옷을 구매한다고 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46 사이즈를 가겠죠. 내가 입는 신체 스펙에서 약간 오버한 맛을 이걸 입어야겠다. 아니, 나는 이 오버핏 부분들은 살리지만 그래도 내가 입었을 때 뭔가 세미 오버의 느낌으로 입고 싶어 라고 하면 44 사이즈를 간다. 이런 식의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모델샷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애초에 크롭 셔츠잖아요. 지금 모델이 신장이 189인데 미디움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자켓의 기장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오버핏 연출을 위해서 애초에 패턴을 그렇게 짠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크롭한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앞판 패턴을 크롭하게 짠 거예요. 이 옷은 사이즈가 커지든 작아지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켓의 기장보다는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크롭하게 나온 옷은 사이즈가 작아져도 이 기장 자체는 크롭한 느낌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미디움을 입었잖아요. 키가 189인데 미디움이야. 나 174인데 15cm가 차이 나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X 스몰을 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일단 신장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옷 자체는 뭔가 크롭하게 입는 옷인데 내가 요 기장감이 애매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스몰이나 미디움에서 애매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 크롭한
힙합한 느낌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스 모델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충 어떤 느낌이 좀 파악이 되시나요? 사실 제가 모델샷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제가 입은 옷도 많이 샀지만 입히는 옷들도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아티스트의 사이즈가 제각각이고, 제가 물론 입어보고 산 옷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직구한 옷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이즈를 어떻게 맞췄냐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맞춘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한 이 사고 과정에 따라오셨으면 앞으로 사이즈를 고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 핏감을 어떻게 뺄 건지, 내가 이 오버한 옷을, 애초에 오버하게 나온 옷을 정말로 더 오버하게 입고, 아니면 내가 이 아이템 자체가 오버한 느낌이지만 나는 조금 이렇게 레귤러하게 나한테 붙게 입을래 로 연출할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진원이 그럼 실측은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실측은 제 기준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척도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사이트 실측이 정확하지 않은, 그 어떤 사이트에 가도 실측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같은 옷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단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측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명확한 핏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트 팬츠 허벅지 실측과 데님 팬츠 허벅지 실측이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데님 팬츠를 내가 잘 입는 스웨트 팬츠 실측에 맞춰 샀는데 이 다이마드랑 데님이 같은 원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측이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핏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게 저는 모델샷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총장도 달라요. 미디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원단을 써주는 느낌도 다르니까. 하지만 내가 대략적인 치수, 수치적인 부분에 안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입으시는 바지나 이런 것들로 실측을 조금 대조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핵심인데, 사이즈를 이렇게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실패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실제로 실피팅을 봤을 때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겠어요? 수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2부 수선을 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진환이 바지 어디서 수선하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동네 수선집에서 해요. 여러분들이 동네 수선집이 정말로 못하지 않는 이상 수선의 디렉션만 정확히 주시면 그분이 그거대로 해줍니다. 이 수선의 영역이 전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디렉션을 주는 감각적인 영역과 이걸 실체로 옮겨주시는 기술적인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선 방법은 이 감각적인 방법, 이 주관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하시는 분한테 디렉션을 드렸을 때 이분들은 객관적인,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로서 그거를 실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옷을 진짜 1000벌 이상 수선해봤거든요. 그 다 제가 잡고 뭐 이렇게 세탁소에 가져다 드리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를 말하면서 수선을 정말 1000번이 넘게 맡겼어요. 이 어시스턴트 생활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얻었던 노하우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두 사이즈 이상은 수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8 사이즈를 46, 44 이렇게 있잖아요. 48 사이즈에 44로 수선하지는 않아요. 뭐 상의 사이즈에서도 라지를 스몰 정도에 맞게 수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옷을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그 정도면 수선이 아니라 옷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두 사이즈 이상을 여러분들이 수선을 하신다고 하면 옷을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사이즈 정도 잡았을 때 내가 이거를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선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리는 경우입니다. 늘리는 경우는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뭐 상의 같은 것들은 늘리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수선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는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원단과 비슷한 원단을 대야 돼요. 이것도 이따 제가 바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늘리는 경우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늘릴 거면 차라리 환불을 하시고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트웍이나 뭔가 들어가 있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핏 같은 경우를 조금 상관하지 않는다, 난 이 아트웍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어거지로 다 줄이거나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핏감이 중요한 아이템들, 예를 들어서 플레어 팬츠 같은 것들. 플레어 팬츠는 이제 밑단으로 내려가면 점점 통이 넓어지잖아요. 이 좁아더 넓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때 느끼셨던 그 핏감을 정확히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수선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가죽 자켓도 늘려보고 안쪽에 우라도 다 뜯어보고 이거 늘리느라 다 해봤지만, 그거는 제가 무대 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는 의상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에는 수선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지부터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조금 수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뭔가 디렉션을 드리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지를 먼저 할 건데 일단 제일 바지에서 여러분들이 수선을 많이 하시는 부위가 저는 허리라고 생각을 해요. 허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도 저는 2인치 이상은 거의 수선을 안 하거든요. 핏이 변형되거나 이런 부분에 맥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31 사이즈를 29까지는 괜찮은데 32 사이즈를 29로 줄인다 이러면 사실 이것도 다른 바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허리를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시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내가 편한 지점까지 이 뒤를 잡고요, 요렇게 핀을 꽂아서 요렇게 해서 잡습니다. 그럼 여기가 좁아지잖아요. 요렇게 해서 잡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게 이 바지를 줄였을 때 핏감이 좀 바뀌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줄였을 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인치, 1인치 반 요 정도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탁소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나눠서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5인치를 잡아서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사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줄여요. 근데 나눠서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옆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봉제,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1인치 반을 여기서 0.5, 여기서 0.5, 여기서 0.5 세 군데에서 나눠서 잡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바지의 핏변이 좀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도 아 그렇구나 하고 나눠서 이렇게 바지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허리를 줄이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바지를 줄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늘리는 건 힘들어요. 다시 늘리는 수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조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잡아놨던 이 부분 있죠, 이게 원단이 조금 두꺼운데 얘는 원단이 좀 얇은 바지라면 요렇게 잡고요, 여기를 떠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뜨면 여기에 이제 봉제가 되면서, 손으로 봉제가 되면서 이만큼의 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를 원복하실 수 있어요. 이제 원복이라고 하는데 원상복구의 줄임말이에요. 여기 붙어있는 실만 뜯으면 요렇게 원복이 돼요. 보통 이제 손으로 뜰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으시는 분도 많은데 이 엉덩이 쪽에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옆에서 요렇게 허리선 안쪽으로, 만약에 벨트 루프나 이런 게 없다면 여기를 꼬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꼬매달라고 하시면 만약에 내가 지금 1인치를 줄일 거면 반인치씩 양쪽 끝에서 손으로 뜨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요런 식의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는 사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세탁소에 가서 사장님과 소통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인데요. 통수선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저도 통수선을 잘 안 하지만 이 통이 약간만 줄어들었을 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 여러분들 바지를 보시면 주머니 끝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주머니 끝선이 있어요. 이 주머니 끝선보다 아래 지점, 이 뒷포켓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주머니 끝선이거든요. 그리고 뒷포켓이 뭐 여기 이렇게 뭐 있을 건데 미디 끝점에서 그어서 여기부터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왜 주머니 끝점에서 잡나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엉덩이 붙는 부분 있죠. 이쪽을 수선하려면, 줄이려면 주머니를 날려야 돼요. 주머니를 여러분 날리시고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수선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이 지점부터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잡으면 되냐, 거울을 앞에 두고요, 이런 식으로 통을 잡는 겁니다. A자로, 세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봤을 때 괜찮은 통을 찾으세요. 거울에 비춰서 괜찮은 통을 찾고요, 3개 정도, 뭐 이제 센치로 치면 한 10cm 안 되게 여러분들이 이 핀과 이어서 이런 식으로 통을 잡아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의 분량을 잡았잖아요. 이만큼의 분량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줄이시면 안 돼요. 내가 바지 핏감이 자연스럽고 싶으면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여기까지 잡고요, 여기서 줄어든 분량만큼 밑으로 쭉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만약에 여기서 반인치가 줄었으면 여기부터 반인치 끝까지 잡아주실 거예요. 밑단까지. 이제 뭐 사장님이 또 물어보실 거예요. 밑단도 줄일까요? 라고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사실 이제 기호에 따라서 밑단도 똑같이 줄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밑단을 안 건들고 싶으면 밑단을 안 줄여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제가 바지를 정말 많이 잡아봤거든요. 실제로 피팅한 선을 정말 많이 잡아봤는데 핏의 그 의도하는 느낌을 제일 수선으로 티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바뀌는 느낌을 좀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잡아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허벅지 뒤쪽이다 혼자 잡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옷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여러 명 뭉쳐다니니까 친구한테 좀 잡아달라고 하세요. 제가 검모님 몇 번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고, 요 정도만 하시면 이제 사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충분히 세탁소 사장님한테 디렉션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줄일 것 같은 게 이제 허리 다음으로 기장이에요. 기장 수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기장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가져가시면 좋냐, 일단 여러분들이 기장을 줄이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허리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장과 허리를 동시에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허리를 잡고요, 그 잡혀있는 상태에서의 바지 끝 기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허리와 기장을 동시에 줄였을 때 눈에 보인 기장만큼 줄여지겠죠. 여러분들이 기장은 뭐 쉽습니다. 사실 안쪽으로 접어라 바깥쪽으로 접어라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바깥쪽으로 접어서 가져가요. 바깥쪽으로 접어서 가져가고, 이제 뭐 여기에 보시면 얘는 지금 이제 봉제가 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센치가 애매하다 싶으면 한 단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요 한 단만큼 그 사장님이 줄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것도 여기에 꽂아라 여기에 꽂아야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사실 여기에 꽂습니다. 여기에 꽂아서 사장님한테 여기가 끝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장이 줄었습니다. 기장을 여러분들이 줄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진한 이거 밑단이 기장을 줄여서 똑같이 나오나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데님 같은 경우에는 밑단을 살릴 수 있어요. 데님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뭐 스티치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기장을 줄이면서 사장님한테 밑단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요거를 자르시고요, 줄인 다음 그대로 봉제를 해서 요 밑단을 그대로 살려주실 거예요. 밑단 살리지 못한다고 하시면 이제 청바지 수선 거기서는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아님, 그러면 저는 줄였을 때 봉제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바지마다 다른데 뭐 치노 팬츠 슬랙스마다 다른데 나오게 할 수 있고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사장님한테 말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게 해요. 이런 식으로 봉제선에 나오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손도매를 떠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세발뜨기라고 하는데 이 바깥쪽으로 봉제선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뜨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바지처럼 바깥쪽 봉제선이 기장을 줄이든 늘리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해요. 바깥쪽에 봉제선이 안 보이게 세발뜨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밑단의 연출을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허리, 그 다음에 통, 그 다음 기장까지 바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디렉션만 사실 사장님한테 드려도 실패 확률이 거의 반으로 줍니다. 수선했을 때. 정말로. 뭐 정말 특수한 경우들이 있겠죠. 이 바지에 뭐 이런데 뭐 요크나 뭐 이런데 다트가 잡혀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디렉션을 드려야 되지만 일반적인 바지의 수선은 이쯤 선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지 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조금 해봤고요. 이제 상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좋아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상의에서 제일 많이 줄이시는 부분이 어깨랑 소매 기장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어깨랑 소매 기장을 제일 수선을 많이 했고요. 소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는 줄이는 방법이 두 개예요. 소매는 여러분들이 어깨에서 줄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어깨에서 줄이실 수 있고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소매 자체에서 줄일 수 있어요.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깨에서 줄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어깨에서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소매 끝에 있는 디테일들을 모두 살려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손에 안 돼요. 여기 어깨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기장을 더 넣어서 소매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신 단점은 뭐냐, 요런 거를 할 때는 조금 잘하는 집에 가야 됩니다. 옷을 이 아몰라인에 맞춰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뭔가 옷의 핏이 조금 망가진다던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깨에서 줄이는 경우에는 이제 좀 잘하는 집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소매에서 줄일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 소매에서 줄일 때는 어깨를 안 건들고 여기만 건들기 때문에 옷의 전체적인 핏감의 변형이 없습니다. 소매에서만 줄이기 때문에. 대신 소매 끝에 있는 디테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두 번째 단추 위까지 줄이고 싶어, 그러면 두 개 단추는 날려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세탁소에서 요 나나인치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트임도 못 살려요. 이 소매 끝을 줄이게 되면.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소매 끝에 디테일을 살릴 건지, 디테일이 좋아서 산 옷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핏감을 죽이지 않을 건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매를 줄일 때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매를 줄일 때 어깨에서 줄이더라도 어깨에다 핀을 꽂아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꽂아서 가져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이 분량만큼 여기서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기실 때 사장님 소매 줄이려고 하는데 어깨에서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거나, 사장님 소매 줄이려고 하는데 소매 끝단에서 줄여주세요,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그냥 이렇게 꽂아서 드리면 됩니다.
소매는 그래서 잡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입니다. 어깨. 사장님 어깨가 조금 커요. 어깨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깨는 여러분들이 입으신 상태에서 대충 이렇게 내 어깨도 잡아서 이렇게 올려보고요. 올린 수만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기에 핀을 꽂아서 가시면 됩니다. 요만큼 줄여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아몰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어깨 라인이. 요게 요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만큼 이 분량만큼이 어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의는 여러분들이 수선에 제가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상의가 바지보다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수선하기가. 왜냐면 바지는 안감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우라가 다 있잖아요. 이 안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선하려면 이 안감을 뜯어야 돼요. 뜯고 안쪽에 수선을 하고 다시 이걸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이런 식으로 안감 있는 자켓 아니면 봉제 티가 많이 나는 자켓, 특히나 레더 자켓 같은 것들은 절대 수선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했어요. 무대에서 한 번 입을 거니까 했는데, 내가 계속 입을 거라면 상의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안감이 조금 주된 이런 것들은 제가 수선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늘려야 돼. 내가 이걸 늘려야 되잖아요. 늘릴 수 있는 옷이 있고요. 늘릴 수 없는 옷이 있어요. 늘릴 수 있는 옷은 얘는 지금 이 안감을 뜯어봐야 되는데 안쪽에 남은 시접이 있으면 시접 분량만큼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자켓이나 이런 것들은 시접 분량을 많이 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리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던 게 어렵습니다. 고난이도의 작업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금액도 높아지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늘리는 걸 말씀해 못 드렸는데, 허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지 허리를 늘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잽니다. 여기 옆을 째요. 옆봉제선은 째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원단이 돼야 돼요. 얘는 이제 검은색이니까 뭐 검은색이 비슷한 원단이 되겠죠. 근데 이러면 무조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바지 허리를 제가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만약에 옆에서 늘리는 게 싫어서 뒤에서 늘린다고 해도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단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원단이 돼서 요 분량만큼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기장에 늘리는 건 사실 얘는 지금 이만큼의 여유뿐이잖아요. 단이 이만큼 있으니까 요거를 풀어서 기장에 늘리고 끝 처리를 이 친구와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지 기장은 웬만한 바지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여유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셔서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수선하시는 걸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선을 할 일이, 그리고 내가 잡아서 갈 일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탁소에 가서 그냥 이 길이를 해주세요 했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사이즈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에 수선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과정을 사실 거치셔서 옷을 구매를 하시고 뭐 입으시면 사실 앞으로 사이즈가 뭔가 크게 미스가 나서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입는 옷을 수선한 것보다 남을 입혀놓고 피팅해본 상태에서 잡아서 수선을 맡긴 적이 훨씬 거의 한 10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